자, 페이지 5쪽에 항등식과 나머지 정리라는 것을 한번 보도록 할 거예요. 자, 그래서 우선 항등식이라는 걸 좀 잠깐 보겠습니다. 자, 너희는 페이지 보시면은 5쪽에 내려봤으면 좋겠다. 세 번째 미적인수법 쪽에 항등식을 포함하는 의미하는 표현을 꼭 기억하자라는 말이 있는데 좀 볼게요. x 값에 관계없이 너희 네모박스 치면 돼. x 값에 관계없이 그 다음에 모든 x가 아마 이 두 말이 제일 많이 나오는 중에 하나고 그 다음에 이미 어떤 값은 굳이 몰라도 그냥 의미상으로 어떤 x값을 집어넣든지 간에 다 성립이 돼야 되겠구나 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고 이 두 가지 표현은 굉장히 중요합니다. 제일 많이 나오는 등장 표현 방법이야. 자, 그러면 자, 위에 이렇게 좀 잠깐 써볼게 얘들아. 요거는 너무나 알기 쉬워. x에 대한 항등식이잖아, 그치? 그러면 x가 있는 놈 없는 놈을 구분을 짓는데 위에다가 이렇게 좀 쓸게요. 여기 빈 칸에다가 문제 하나 쓸 거야. 자, x-2y가 1을 만족하고 지금도 문제 쓰시면 돼요. 여기 맨 위에다가 좀 쓰시면 돼요. 자, 만족하면서 모든 x값과 y값에 대하여2ax 플러스 2by 플러스 1이 0이다가 항상 성립한다. 자, 이게 문제입니다. 자, 그럼 이 문제를 딱 봤을 때 너희가 먼저 확인해 봐야 될 거. 밑줄 좀 쉽게 빨간색 펜으로 모든 x값 y값에 대하여 항상 성립한다라는 말이 뭘 뜻하는 거지? 그렇지. x랑 y에 대한 항등식을 의미를 하는 거고. 근데 여기서 좀 중요한 표현 방법이라는 게 여기 있네요. 자, 그냥 아무 x, y 값을 가지고 오는 게 아니라 다음 등식을 아무 x, y 값을 가지고 온 게 아니라 어떤 x, y에 대한 어떤 거 순서 사인하게 존재하는 거야, 그치? y가 1이면 x는 3이고 y가 2면 y가 2면 x는 5고 이딴 식으로 뭔가 순서상이 존재한단 말이지. 그러면 우리는 이 문제의 풀이 방법을 지금부터 쓸 거예요. 만족하는 이 새끼를 바꾸는 거야. 하나의 문자로. 자, x는 2y 플러스 1로 바꿀 수 있죠. 그치? 그래서 모든 x값은 우리가 대신 뭘 치환해서 쓸 수 있어? 2y 플러스 1로 치환해서 쓸 수 있다는 뜻이야. 오케이? 자, 그러면 우리는 다음 나와 있는 이 식을 대입을 해보시면 2a에 2y 플러스 1 플러스 2by 플러스 1이라는 값으로 바꿀 수 있고, 그치? 자, 그러면 이렇게 바꾸면서 얘가 갑자기 뭘로 변한 거지? x, y에 대한 항등식이 아니라 y에 대한 항등식으로 바뀌어버리는 거야. 그치? 그치? 자, 그러면 문제가 바뀌었네. x는 이제 없어진 문자고 y에 대한 항등식이기 때문에 우리는 어떻게 정리를 한다? y가 있는 놈, y가 없는 놈으로 정리를 하자. 이렇게 되는 거지.
자, y가 있는 놈 보니까 2a, 2y를 곱하는 거니까 어떻게 됩니까? 4a가 되죠. 자, 여기서는 2by가 들어가야 되니까 플러스 2b 이렇게 되겠지. 그치? 자, 숫자는 2a 플러스 1이 이렇게 들어가고 숫자는 1 이렇게 되는 거죠. 그치? 맞습니까? 자, 그러면 여기서 a 값은 뭐가 되는 거야? 마이너스 2분의 1이 되는 거고, 자, 2a가 마이너스 1이니까 2a가 마이너스 1이면 거기다 2를 곱했으니까 마이너스 2가 되는 거, 얘가 마이너스 2가 되려면 얘가 플러스 2가 돼야 되지. 그러면 b는 얼마? 1. 간단하죠? 그냥 이렇게 만들어주는 상태에서 얘네들의 값이 0이다, 0이다 이렇게 되는 거죠. 그치? 자, 특히나 이런 문제가 좀 많이 중요하고, 혹시나 x, y, z라고 하는 문자가 나오더라도 하나만 주의만 좀 쓸게. 여기서 확장된 문제. 자, 만약에 x, y, z에 대한 항등식이어도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된다? 하나의 문자를 바꿀 수 있다면 하나의 문자를 바꿔서 쓰는 게 제일 좋아요. 근데 보통 이렇게 나왔을 때는 하나의 문자로 나타낼 수 있는 어떤 값이 존재해. 그래서 그거 가지고 하시면 되는 거. 자, 이건 좀 지우고 계속해서 미정계수법을 좀 보도록 할게요. 미정계수법. 자, 보겠습니다. 미정계수법이에요. 자, 얘들아, 미정계수법이라는 뭐 딱히 외워야 되는 단어는 아니야. 그냥 간단히 이렇게 생각하면 돼. 계수가 정해져 있지 않았을 때 우리가 쓰는 방법을 라는 뜻이야. 알겠어? 그래서 총 두 가지 형태가 나오죠. 두 가지 형태. 첫 번째, 우리는 계수를 비교하자. 계수 비교법이라는 게 있고, 그 다음에 우리는 수치를 대입해서 수치 대입법이라는 문제가 있죠. 자, 여기 특히나 여기 좀 중요하게 생각하시면 되는데, 일단 보시면 계수비교법 그냥 간단한 예제를만 하나 들게. 얘들아, 만약에 a제곱 플러스 1에 x 플러스 뭐 3y가 플러스 5까지 해서 얘가 0이다. 근데 얘가 5x 플러스 뭐 c y 플러스 b 이렇게 됐어. 그러면 a 제곱은 4가 되고 a 값은 플러스 마이너스 2라는 값이 되는 거죠. 그쵸? 그 다음에 b라는 놈은 5가 되는 거, c라는 놈은 뭐 3이 되는 거. 뭐 어려운 건 아니야. 그치? 같은 미지수에 붙어있는 개수만을 비교해서 우리가 방정식 세워버리면 되는 거니까 어려운 문제는 아니야. 자, 근데 수치대입법이라고 하는 거가 좀 중요하죠. 자, 수치대입법 중에서도 가장 유명한 문제들을 하나 가지고 있는데, 자, x제곱 플러스 x 플러스 1의 제곱은 몇 차입니까? 4차지. 총 4차식이지. 그래서 a0 더하기 a1x a2x2 a3x3 a4x의 4제곱 이렇게 바꿔서 쓰면은 이런 문제들이 엄청 많이 등장해. 자, 명확하게 얘기를 하자면 이런 문제들의 유형은 총 3가지. 그리고 무조건이야. x에다가 0 대입하는 문제, x에다가 1 대입하는 문제, x에다가 마이너스 1 대입하는 문제로 나눠집니다. 이렇게 나와 있는 식은 이렇게 나와 있는 식은 저거 3개만 집어넣는 거야. 자, 이름을 좀 정해야 되거든. 그래서 옆에다 좀 쓸게요. x에다 0 집어넣었어. 0, 0. 그러면 여기도 x에다 0, 0, 0, 0 집어넣어야 되는 거지. 그러면 얘는 뭘 구하기 위한 값이야?
상수항이죠. 즉 A0만 남잖아. A0만 남죠? 이 A0는 원래 애초에 이 4차 다항식에서 상수항 역할을 맡는 거잖아. 그치? 그러니까 0 집어넣었을 때는 우리가 상수항을 구할 수 있는 거고. 자, 그래서 우리가 0 집어넣으면 1은 A0라는 값이 나오겠죠. 0, 0, 1의 제곱은 1. A0가 나오니까 A0는 1. 오케이? 자, 이어서 X가 1이다. 너희한테 미리 얘기를 했지만 뭡니까? X에다 1 집어넣는다는 뜻은 여기다 1 집어넣는다는 뜻은 여기다가도 지금 다 1 집어넣는다는 뜻인데 그럼 뭐가 남아? A0, A1, A2, A3, A4가 남죠? 애초에 그 놈들은 다 뭐야? 어떤 역할인 거야? 개수지. 그래서 X에다 1 집어넣는다는 뜻은 모든 개수의 총 합이다 이렇게 얘기를 할 수 있고 그럼 3의 제곱이니까 9죠? 9는 A0 플러스 A1 플러스 점점점점 A4까지 더하는 놈이다 이렇게 되는 거. 자 여기서 살짝 의구심이 들어야 돼. 의구심. 얘들아 모든 개수 총합이라 했는데 여기 있는 A0라는 놈은 어떤 놈이라고 했어? 상수항이지. 근데 우리가 상수항이 개수예요? 중학교 때는 아니야. 그러니까 중학교 때 아니야 말도 없었어. 그냥 개수랑 상수항을 따졌을 때는 카테고리가 달랐어. 자, 요런 것들 우리가 다 항이라고 하는데 특히나 요 미지수가 없는 항을 우리는 상수항이라고 했다. 그럼 끝이야. 그 다음에 문자로 붙어있는 요 숫자를 우리는 개수라고 한다. 로 끝났어. 그러면 얘가 개수다, 얘가 상수항이다 이런 말을 언급한 적은 전혀 없거든. 오케이? 숫자만 있는 항을 우리는 상수항이라고 하는데 그 숫자가 개수다, 아니다를 언급하진 않았단 말이야. 이해돼? 자, 지금부터 명확하게 얘기를 하는데 중학교에서는 너희가 용어 자체를 너희한테 심어주기 위해서 x 4제곱의 개수가 뭐예요? a 4제곱, a4요. 이렇게 얘기를 했던 거거든. 상수항은 뭡니까? a0요. 이렇게 얘기했던 거야. 그런 용어를 저기 면에서 물어보려고 하니까 얘랑 상수항이나 개수다라는 거를 우리가 구분 지을 필요성이 있었던 거거든. 자, 근데 이제 고등학교 올라오시면 상수항은 앞으로 개수 취급을 합니다. 상수항 역시 개수야, 개수야. 알겠어? 오케이? 알겠니? 자, 얘들아, 우리 이거 내가 살짝 알려준 거 기억나? 2의 제로는 얼마죠? 2의 영수는 1이지. 그럼 x의 영수는 1이지. 그러면 내가 3이라고 하는 거는 3의 x의 영수라고 해도 되는 거잖아. 그치? 미지수 앞에 붙어있는 요는 우리가 개수라고 하는 거지. 그치? 그치? 그래서 얘를 이제 상수항이지만 개수 취급을 해도 된다라는 게 나와. 고등학교에서 갑자기 등장하는 거야. 애초에 중학교에서는 물어보질 않았거든. 중학교에서는 상수항을 포함한 모든 개수의 합을 구해라 라고 명시를 해줬을 뿐이고 이제 고등학교 올라오시면 상수항을 포함한이라는 말이 없더라도 그냥 상수항부터 끝까지 다 더하는 거야. 그래서 자, 요거는 꼭 기억해 주세요. 상수항 포함입니다. 자, 그 다음에 마이너스 1을 집어넣었어. 마이너스 1이 집어넣는다는 뜻이 여기서 뭐가 되는 거야? 홀수 번째 있는 항만 마이너스라는 꼴을 띄게 되는 거지. 그래서 우리가 좀 쓰면은 이거는 이름도 없다. 그냥 쓰면은 마이너스 집어넣을게. 그럼 1은 A0 빼기 A1 더하기 A2 빼기 A3 더하기 A4 빼기 넣겠다는 뜻이네. 자, 그래서 지금 좀 보시면 지금 밑작업은 다 한 거거든. 문제 유형은 총 3가지. 이렇게 물어보고 이렇게 물어보는 거 이외에도 총 3가지가 더 있습니다.
자, 거기다 좀 쓰면은 A1 더하기 A3, 즉 홀수번째 있는 항의 개수를 구하고 싶어. 얼마죠? 어떻게 하면 되지? 얘들 더하면 되나요? 빼면 되나요? 빼야지. 빼야지 얘들이 사라지지. 얘들이 사라지지. 그치? 근데 빼게 됐을 때 생기는 결과가 A1 빼기 A1이기 때문에 A1이 몇 개가 생기는 거야? 그게 지금 2개 더한 꼴이니까 10이다. 이렇게 해서 얘가 5라는 값이 나오고. 오케이. 자, 그 다음에 두 번째. A0 더하기 A2 더하기 A4라고 하는 값을 구하고 싶어. 그래서 봤더니 얘네 둘이 어떻게 하는데? 이번에는 더하면 A1과 A1이 사라지죠. 근데 더하면 생기는 결과가 A0가 2개 생기고 A2도 2개 생기고 A4도 2개 생기지. 미안해. 왜 얘기를 안 하냐? 빼라며. 미안해. 얘가 8이죠. 그래서 얘가 4가 되는 거고 얘가 10이죠. 얘가 5가 되는 거지. 미안하다. 지금 이 상황은 우리 2개 더해야지만 나오는 결과니까 더해서 10이 되는 거고 이 값은 5가 되는 거. 자, 세 번째. A2 더하기 A4의 값을 구해라 라는 문제가 나왔어. 얘는 얼마죠? 4 아니야? 왜? 그렇지. 아까 우리가 구했던 요 놈들이 5였으니까 5에다가 지금 얘가 1이라고 했으니까 그걸 빼는 값이야. 이렇게 총 3가지 유형이 더 있어. 하나, 둘, 셋. 요거 말고도 3가지 유형이 더 있다. 자, 얘들아, 지금은 4차니까 괜찮은 건데 4차니까 1 넣었을 때 괜찮고 마이너스 1 넣었을 때 괜찮은 건데 만약에 x에다가 1을 넣는 문제가 과연 있을까? 있을 수 있을까? 거의 없다고 봐도 돼. 왜? 얘가 4차면은 x에다 2를 집어넣는 것이 꼴이 되잖아? 그럼 얘가 얼마가 돼? 16a 4제곱 되는 거지. 계속 기하급수적으로 증가할 거죠. 얘도. 그치? 그래서 근데 혹시나 이런 문제 나올 수도 있어. 그러니까 지금 방금 생각난 건데 A0 더하기 4A2 플러스 그 다음에 아니지 8 그 다음에 30 이거 구하래. 이건 어떻게 하는 거야? 2 집어넣고 마이너스 2 집어넣은 거야. 그 2개 더하면 없어져. 2개 더하면 여기가 2A 제곱 나오고. 자, 2를 넣어볼게. 그럼 얘가 2A, 얘가 4A, 얘가 8A, 얘가 16A. 얘는 플러스 마이너스가 생기고 얘는 플러스 마이너스 생기죠. 그래서 2개 더하면 얘네들은 사라지고 얘네들은 남으니까 8, 40 이렇게 되겠지. 근데 이런 문제는 솔직히 나도 지금 막 방금 구상했는데 별로 이분 모양은 아니잖아. 그러니까 이런 모양도 그렇게 나올 수가 없다. 꼭 기억해라. 저런 문제는 1과 0과 마이너스 1만 집어넣으면 거의 거의 다 해결되는 문제들이 많아서 여기까지 정리가 됐으면은 바로 밑에 나눗셈에 대한 통등식을 보도록 할게요. 자, 요거는 좀 지울게. 자, 거기는 좀 내가 할 말이 좀 있어서 어이구 내려가 버렸네. 자, 보겠습니다. 나눗셈에서의 항등식. 자, 근데 여기서 좀 언급해야 될 것들은 내가 좀 말로 좀 설명할게. 똑같이 써. 다항식 px를 x 플러스 1로 나눴을 때 몫이 있고 나머지가 있다. 이렇게 쓰는 게 있고
한 칸 좀 비워놓고 쓰세요. 자, 3차식 x 세제곱의 개수가 1인 3차식 px는 x 플러스 1로 나눴을 때 qx 플러스 마이너스 이렇게 좀 써주시기 바래요. 자, 얘들아, 위에 거랑 밑에 거랑 같은 식이니? 같은 말이죠. 그렇지? 근데 좀 차이를 두자면 좀 굳이 차이를 두자면 다항식이냐 3차식이냐 라는 말이 붙은 것뿐이야. 그치? 자, 그러면 이 크게 차이를 두자면 얘랑 얘를 바꾼 거고 나머지는 다 똑같은데 그럼 과연 어떤 게 바뀔 건지를 좀 보셔야 돼. px 몇 차? 모르지. 그래서 qx 몇 차? 몰라. 그러면 이 qx라고 하는 놈은 내가 필요한 놈이야? 필요하지 않는 놈이야? 필요하지 않기 때문에 qx를 제거하기 위해서 부단히 노력을 했었던 거야. 오케이? 그래서 나온 결과가 뭡니까? x에다가 마이너스 1을 집어넣으면 여기 나오더라. 이렇게 된 거지. 여기서는 그냥 rx라고 했지만 r이라고 써도 되죠. 왜? 상수항이기 때문에. 오케이? 자, 근데 이제 내가 하고자 하는 말은 요 밑에 있는 요 말이야. 좀 많이 중요하거든. 잘 들어. 얘 몇 차? 몇 차? 몇 차? 그렇지. 얘는 뭐 상수항이었죠? 자, 그런데 또 특히나 여기서 이 qx라고 하는 요 놈을 좀 봤을 때 내가 필요하다면 어떻게 또 만들 수 있냐면 x제곱 플러스 mx 플러스 n이라고 만들어도 크게 문제는 없을 것 같아. 왜? x 세제곱의 개수가 뭐라고? 1이기 때문에 1차식에서 최고차항의 개수와 2차식에서 최고차항의 개수를 곱했을 때 1이 나와야 되는 거지. 그래서 얘가 개수가 정해지는 꼴이 된 거야. 자, 요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자, 너희가 기억날지 안 날지 모르겠지만 방학 때는 내가 어떻게 얘기를 했었냐면 이 새끼도 모르는 놈, 요 새끼도 모르는 놈 해서 우리가 얘네들 앞에 있는 이 전체 값을 0으로 만드는 놈, 그 놈을 집어넣어서 p의 무슨 값이 나머지가 되는 나머지 정리를 썼던 거 기억나? 근데 내가 그때는 이렇게까지 얘기를 안 했던 이유가 어찌됐든 얘 모르는 놈, 얘도 쓸 수는 있지만 전체적으로 모르는 놈이잖아. 그치? 그렇기 때문에 얘를 그냥 한꺼번에 뭉뚱그려가지고 그냥 모르는 놈은 그냥 지워 라고 했었던 거야. 근데 지금은 이제 너희가 학기가 임박했기 때문에 구분을 지어줄 필요성이 있는 거야. 그냥 다항식이라는 말과 2차 방정식이라는 말과 3차 방정식이라는 말이 앞에 떡하니 있다는 뜻은 이 전체 식이 어느 틀 안에서 크게 벗어나지 말아라는 소리거든. 알겠어? 자, 그래서 이게 좀 더 중요한 표현법이고 내가 알고 있는 방법이 있다면은 충분히 다 바꿔줄 필요성이 있다. 자, 그래서 거기다가 이렇게 좀 써주세요. 결국에 판단이라는 게 중요해. 나눗셈 항등식에서 나눗셈 검사법에서 은연중에 너희가 그냥 쓰고 넘어갔던 거지만 차수와 최고차항의 개수는 꼭 확인하고 넘어가셔야 돼. 근데 만약에 모른다!
근데 만약에 모른다 넘어가도 된다는 뜻이야. 자, 어떻게 봐봐. 몇 차야? 차수 물어봤는데 모르지. 그래서 얘도 모르지. 그럼 넘어가. 지워. 오케이? 자, 얘 몇 차? 3차야. 근데 1차 나왔으니까 얘는 당연히 2차. 2차가 되는 거. 그럼 2차 계수 정해졌고, 얘가 x제곱의 계수가 1차라고 했기 때문에 최고차의 계수가 1이 되려면 얘랑 합해서 1이 돼야 된다. 쓸 수 있는 거지. 만약에 최고차의 계수가 여기서 안 나왔어. 그냥 3차식이랑만 나왔어. 그럼 당연히 여기서 m, n, n 뭐 이렇게 바꾸거나 a, b, c 이렇게 바꾸거나 상관없이 미수 3개를 둬야 되는 거지. 오케이? 요것만 좀 주의를 해주시면 됩니다. 알겠어요? 자, 넘어갈게. 자, 거기에 좀 이제 쓸 공간을 좀 넉넉하게 만들어 놨거든. 그래서 그 칸 안에다가 그냥 다 쓰시면 되니까 넉넉하게 쓰시면 돼요. 자, 처음에 나머지 정리라고 하는 그 파트에다가 이렇게 좀 쓸게. 자, 포커스를 얘는 오로지 뭐에 집중했다? 나머지라고 하는 놈에만 집중했다 라는 사실만 좀 알아두시면 돼요. 자, 예를 들면 이런 거야. px가 x 플러스 1로 나눴을 때 몫이 있고, 이때 이 나머지 형태는 어떤 형태? 몇 차? 상수항. 따라서 우리는 얘를 알파라고 두자 또는 a라고 두자 이렇게 된 거거든. 자, 그러면 나는 아까 언급했던 것들을 좀 자세하게 좀 보시면 얘 몇 차? 모르지. 그러니까 이 qx는 몇 차? 모르니까 우리는 어떻게 생각해야 돼? qx를 없애는 방향으로 가는 거지. 그치? 그래서 따라서 x에다 뭐 대입해야 돼? 마이너스 1을 대입한다. 따라서 p에다가 x자리에다가 마이너스 1이라는 걸 넣으면 없어지면서 알파라는 놈만 남겠더라. 이렇게 되는 거지. 즉, 나머지를 표현하는 방법은 이 앞에 있는 q, 몫을 없애는 방향으로 가는 이 x값을 집어넣으면 나머지가 툭 하고 튀어나오더라. 그래서 나머지 정리야. 자, 근데 이런 기본 성질에서 집중해. 자, 문제를 좀 쓸 건데 이렇게 되는 거지. x 세제곱의 개수가 2이고 3차식 px에 대하여 p에 1값을 집어넣은 값이랑 p에 마이너스 1값을 집어넣은 값이랑 p에 2값을 집어넣은 값은 다 3으로서 똑같더라 라는 문제가 있어. 그리고 그 px를 x 플러스 3으로 나눈 나머지는 하고 물어봤단 말이에요. 이게 이제 어떤 기출 문제에 나와 있는 문제를 그냥 하나 세배온 거예요. 복사 뭐 응용해서 맞춰본 거야. 자, 그럼 이 문제를 어떻게 풀 거냐? 항상 따져야 될 거는 어떤 우리 다항식이라고 하는 게 차수가 결정돼 있냐, 최고차항이 뭐냐. 자, 그래서 여기에서 우리가 힌트는 다 나와 있는 거지. 3차식이면서 세제곱의 개수가 2이다 라고 하는 힌트가 나와 있으니까 우리는
최대한 자세하게 적는 방향으로 가는 거지. 자, 그럼 이 px라고 하는 거 이제부터 풀이를 좀 쓸 거예요. 풀이. 자, 이 px라고 하는 것은 1을 넣어도 3이고 마이너스 1을 넣어도 3이고 2를 넣어도 3이라는 뜻은 이 3은 공통적으로 나오는 나머지라고 봐도 되는 거지. 마이너스 1을 넣었을 때 어떤 알파 값이 나왔다 라고 하는 그 나머지라고 봐도 되는 거잖아. 그래서 우리는 x 1을 집어넣었을 때 얘가 0이 되는 x-1이라는 인수, x 플러스 1이라는 인수, x-2라고 하는 이 인수가 플러스 3으로써 우리는 이렇게까지 적을 수 있겠더라. 자, 쌤 원래는 이렇게 쓰고 QX 써야 되는 거잖아요 라고 하는데 QX 쓸 필요 있어 없어? 얘가 3차고 X에 관한 식이 이렇게 나와 있다면 얘 역시 3차니까 더 이상 우리가 QX라고 하는 어떤 X에 대한 방향식을 쓸 필요는 없는 거지. 자, 그러면서 우리는 얘 개수가 얼마니? 최고차의 개수가 1이지. 근데 여기서는 2라고 했으니까 우리는 어떻게 주면 돼? 이 앞에다가 2라고 하는 개수만 더 써주면 돼. 착각하지 마. 이 전체 식을 2배를 한다라는 뜻은 아니야. 여기서 2배를 해버리면 얘가 6이 돼버리면 1을 넣으면 6이고 마이너스 1을 넣으면 6이고 2를 넣으면 6이 돼서 얘가 언급되지 않잖아. 그치? 그러니까 앞에 있는 이 개수만을 작용시켜주면 되겠더라. 오케이? 자, 이 상태에서 우리는 뭘 구하는 게 목적이야? x 플러스 3으로 나눈 나머지를 구하는 게 목적이지. 자, 그러면 다음 요 놈은 내가 px라고 해서 구한 놈이지. 그래서 요 놈을 x 플러스 3으로 나눈 어떤 몫이 있을 거고, 그때 1차로 나눴으니까 얘는 상수한 어떤 뭐 k나 a 또는 뭐 m 이렇게 뭐 아무렇게나 넣어도 됩니다. 우리는 k 값을 구하는 게 목적이야. 오케이? 자, 그러면 여기서 우리는 x에다 뭐 집어넣어야 돼? x에다가 x에다가 마이너스 3을 집어넣으면 된다. 자, 그럼 마이너스 3 집어넣는데 이 위에다가 마이너스 3 집어넣어야 되잖아. 쓸게. 2 곱하기 마이너스 3 집어넣으면 마이너스 4, 마이너스 3 집어넣으면 마이너스 2, 마이너스 3 집어넣으면 마이너스 5, 플러스 3이죠. 걔가 뭐다? 없어지면서 P. 끝났지? 그래서 문제가 이렇게 나오고 얘가 나왔어. 그리고 x 플러스 3에 대한 방식으로 다시 써라. 이거까지 구해놓고 이거 전개해가지고 x 플러스 3 쭉 밑으로 쓰는 그런 식으로 쓰면 오히려 도이지. 그치? 시간만 오래 걸리는 거야. 오케이? 자, 여기까지가 좀 자주 나오는 문제 중에 하나고. 자, 그럼 이제 인수정리라는 거를 또 보도록 할게요. 인수정리. 인수정수 쓸 뻔했어. 자, 인수정리인데, 자, 거기다가는 이렇게 좀 씁시다. 얘들아, 좀 너무나 기본적인 건데, 인수정리라는 거는 인수라는 의미가 약수라는 뜻이거든. 즉, 인수분해에서 우리가 이거 인수분해 된 거 안 된 거야? 안 된 거지. 인수분해가 됐다는 뜻은 여기서 플러스 3이라는 게 없어져야지 우리가 인수분해 됐다고 할 수 있지. 그치? 그렇기 때문에 인수정리라는 뜻을 우리는 쉽게 인수분해에서 가져올 수 있다. 그래서 우리는 거기다 이렇게 좀 쓸게요. 나머지가 0인 그 특수한 형태를 우리는 인수정리라고 하는 거야. 자, 쉽게 생각해. 원래 인수정리라는 거는 절대 없었어. 그러니까 이렇게 생각해. 없다. 얘는 없었어. 근데 나머지 정리 안에 나머지가 뭐 10일 수도 있고 마이너스 5일 수도 있고 5x 플러스 1일 수도 있고 뭐 10x 제곱 마이너스 1일 수도 있고 수많은 나머지가 있는데 그 나머지 중에서 0이라고 하는 거를 우리는 딱 인수정리라고 하자. 이렇게 된 거야. 특수한 경우만. 오케이? 자, 그러면 얘 또한 써볼게. 자, px를
x-1로 나눴을 때의 몫이 qx고 우리는 그때 나오는 나머지가 뭐다? 0인 이 상황에서는 우리가 인수정리라는 거야. 즉 이건 내가 그냥 굳이 쓴 거예요. 원래는 없는 모양이 되겠지? 자, 그래서 여기서는 우리가 x에다 뭐 집어넣는 거지? 마찬가지로 몇 차인지 몰라. 몇 차인지 1차지만 몇 차인지 모르니까 우리는 얘를 없애는 방향으로 간다. x에다 뭐 대입? 1 대입 이번에는. 자, 1을 대입해봤더니 p의 1값은 뭐가 돼버리는 거야? 0이다. 이렇게 되는 거지. 그치? 자, 그래서 비슷한 문제를 또 가지고 올 거예요. 자, 이번에는 x제곱의 개수가 뭐 마이너스 2인 2차식 p x에 대하여 p의 1값을 집어넣은 거랑 p의 0값을 집어넣은 것은 0으로 같다. 자, 그러면 우리가 아까도 얘기했지만 차수하고 최고차의 개수가 나와 있다면 우리는 최대한 자세하게 쓰자라는 거지. 자, 그리고 이러한 문제에서 확정적으로 이제 이 px를 x 플러스 1로 나눈 나머지 이렇게 된 거 한번 풀어봅시다. 여기까지만 우리가 계산해버리면 px라고 하는 놈은 1을 넣어도 0을 넣어도 0이 나오니까 0을 넣었을 때 0이 나온다. x에다 0 집어넣는다. 즉 x라는 인수가 필요하고 x에다 1 집어넣었을 때 0이 되는 거니까 x-1이 있을 거고 얘가 2차라고 했으니까 2차인 거 끝났고 우리 뒤에 굳이 안 써도 되지만 0이라고 난 쓸게. 일단은 너희는 그냥 인수정리라는 뜻이 나오면 그냥 안 써도 됩니다. 제가 보여주려고 쓴 거니까. 자, 이러한 상태에서 x제곱의 개수가 얼마래? 그래서 마이너스 2라는 것만 더 써주시면 끝나는 거죠. 우리는 이 px는 이렇게 된다. 가 됐고 얘는 좀 작으니까 한 번에 쓸게요. 자, 마이너스 2x x 마이너스 1이라고 하는 이 px를 x 플러스 1로 나눴을 때 나머지 k 값을 구해줘 라는 문제로 바뀌어지는 거지. 자, 이 qx 뭔지 알고는 있어. 그치? 1차잖아. 그치? 그렇지만 우리는 그냥 마이너스 1 집어넣겠습니다. x에다가 마이너스 1 집어넣으면 얘가 2가 돼버리고 마이너스 1 집어넣으면 마이너스 2죠. 그게 없어지면서 k 값이 되더라. k는 마이너스 2. 오케이? 자, 이렇게 생각해라. 쌤, 이상한데요? 얘가 이렇게 해서 얘가 인수분해가 된 놈이잖아요. 그래서 괄호가 있는 놈인데 왜 나머지가 얘는 왜 생겨요? 마이너스 4라고? 당연하지. 얘 인수는 0과 마이너스 1인 거지. 아니 0과 1인 거지. 마이너스 1로 나눴을 때는 당연히 몫이 나오겠지. 그치? 우리가 이렇게 봐봐. 자, 이거 조일제법이라고 생각해봐. 우리 여기 뭐 들어가? 마이너스 1 넣었을 땐 당연히 얘가 0 되는 거지. 그치? 근데 내가 여기다가 마이너스 1이 아닌 플러스 1을 집어넣었다 생각해볼래? 0 나오니? 안 나오지? 나머지가 생길 수밖에 없는 거야. 그치? 그래서 우리가 인수분해가 됐든 인수 정리가 됐든 다른 것으로 나눴을 때 나머지가 생길 수도 있고 나머지가 없어질 수도 있고 그거는 풀어봐야지 한다. 오케이? 자, 여기까지가 인수 정리로서 끝나는 거. 그리고 특히나 이러한 표현과 이러한 표현은 정말 중요합니다. 얘들아. 정말 중요한 표현이야.
이러한 인수가 있을 거고 이러한 인수가 있을 거고 이러한 인수가 있을 거다라는 조건이야. 꼭 써주시기 바라고. 그 다음 페이지. 조리세법이라고 하는 게 나오죠. 자, 조리세법. 우리가 착각하지 마. 조리세법을 항상 나머지가 0이 나오게끔 만들어주는 어떠한 기호식이 아니라 남은 셈을 간단하게 나타낸 기호식인 것 뿐이야. 우리가 착각하는 게 인수분해로 들어가게 되면 그 나머지는 0이다 라고 했었던 거여서 너희가 착각하는 거야. 조리제법은 항상 0이 되게끔 만들어줘야 되는 게 옳다라고 생각하는 건 착각하는 거라고. 우리가 인수분해 파트 넘어갔을 때 조리제법 두 개에서 막 쓰니까 능력 나오려고 1과 마이너스를 막 집어넣었던 거. 그렇게 생각했던 거는 인수분해를 하기 위해서 나머지가 0이 되게끔 우리가 여기 있는 식을 우리가 조작했던 거지. 그치? 근데 원래 조리제법이라는 거는 그냥 나와 있는 식을 0이 되게끔 하는 그 수를 집어넣었을 때 목과 나머지를 구하기 위한 간단한 기호식인 거야. 알겠지? 자, 그래서 조리제법이라는 거는 문제 속에서 찾아주시면 됩니다. 자, 그리고 나는 지금 문제를 하나 더 쓸 거예요. 거기 어차피 크게 쓸 거니까 과정을 다 써도 될 것 같아. 총 여기다가 자세하게 한번 쓸 거고 그 과정을 기호식으로 한번 쓸 거거든. 자, x 세제곱 플러스 6x 제곱 플러스 11x 플러스 6이라고 하는 것이 a 얘가 3차잖아. 그래서 x 마이너스 1에 플러스 1에 아야 잠깐만 이렇게 들어가면 안 먹어. 그래 자, b의 x 플러스 1의 제곱 c의 x 플러스 1의 플러스 d라고 하는 형태로 나타낼 때 a, b, c, d의 뭐 합 또는 뭐 각각 뭐 더하고 빼고 곱하고 나누고 지지고 곱고 막 하는 값을 구해줘라고 하는 문제겠다. 자, 지금부터 눈에 익혀두세요. 어떤 형태야? x 플러스 1이 세제곱 제곱 한 게 없는 형태지, 그치? 자, 저랑 똑같이 쓰는데 요놈을 묶을 수 있는 여기까지만 묶을 거야. 뭘로 묶을 거냐면 x 플러스 1로 묶을 겁니다. 그러면 어떻게 나오냐? a의 x 플러스 1의 제곱 플러스 b의 x 플러스 1 플러스 c의 이렇게 나오죠. 지금 갖다가 좀 할게. 됐니? 자, 그러면 한번 이름 한번 붙여볼게. 요 놈을 나는 이렇게 생각해볼까? 위에 있는 이 식을 x 플러스 1로 나눴을 때 얘는 뭐가 되고 얘는 뭐가 되는 거야? 몫이 되는 거고 요거는 나머지가 되는 거지. 그치? 자, 여기서 끊고 나는 이제 또 궁금한 게 뭐냐면 이 몫이라고 하는 a의 x 플러스 1의 제곱 플러스 b의 x 플러스 1의 플러스 c라고 하는 요 놈을 다시 또 한번 묶어보니까 요만큼에서 묶어보니까 이렇게 되더라는 거야. x 플러스 1로 묶었을 때 a의 x 플러스 1 플러스 b 플러스 c 이렇게 됐다는 뜻이지. 그치? 자, 그렇다면 다시 얘가 뭐가 되는 거지? 몫이 되면서 이 식을 x 플러스 1로 나눴을 때 몫이면서 얘가
오케이? 자, 그런데 또다시 내가 보니까 이 몫이라고 하는 것을 좀 이쁘장하게 다시 좀 재배치해서 보니까 x 플러스 1에 a 플러스 b 이렇게 된 거거든. 그치? 얘를 좀 자리를 바꿔서. 그럼 얘는 다시 물어보면은 얘는 뭐가 되는 거야? 얘가 몫이 되면서 요게 나머지가 된 거죠. 오케이? 자, 너희는 안돼! 자, 여기까지가 1번 과정, 여기까지가 2번 과정, 여기까지가 3번 과정이라고 좀 생각을 해보고 그거를 기호화 시켜볼게요. 자, 이제부터 요 되게 복잡한 요식을 조리차법이라고 하는 기호화 시켜볼 거야. 그러면 난 어떤 놈을 1, 11, 6, 11, 6이라고 하는 요 놈을 몇으로 나눴어? 마이너스 1로 즉 x 플러스 1로 나눴으니까 마이너스 1을 넣었더니 띵띵띵 띵 이렇게 된 거지. 맞아? 자, 그러면 요 놈이 뭐가 되는 거야? 그렇지. 여기서 우리가 몫이라고 했고 요 나머지가 d라고 했으니까 요게 d가 되는 거면서 요게 뭐가 되는 거지? 이 몫이 되면서 내가 다시 이 몫을 뭘로 좀 나눴어? 요거를 나눈 거지. 그치? 마이너스 1로 또 한 번 했더니 1, 마이너스 1, 4, 마이너스 4, 띵띵띵. 자, 여기서의 요 2는 뭐가 되는 거야? 요거를 몫으로 나눴더니 얘가 되면서 C가 나머지가 된 거지. 그치? 얘가 C가 된 거지. 자, 그래서 얘가 지금 x 플러스 a 플러스 b라고 하는 게 지금 x 플러스 4라는 건데 얘를 또 뭘로 나눴어? 왜? 밖에 무슨 소리? 마이너스 1로 또 나눴더니 즉 x 플러스 1로 나눴더니 1 마이너스 1 3이 됩니다. 자, 여기서 자, 나머지는 뭐야? b가 되는 거고 여기 있는 이 몫이 뭐가 되는 거지? a 이렇게 되는 거지. 그치? 자, 되게 복잡한 요 식을 어떻게 했어? 간단하게 기호화 시켜버리니까 어떻게 해요? 거꾸로 a, b, c, d가 나오는 이런 형식이 나오죠. 자, 너희 앞으로 이거를 1단식으로 풀래? 저렇게 풀래? 저렇게 풀어. 자, 그러면 중요한 거는 어떤 문제가 형태가 어떻게 돼야지 이렇게 풀지를 너희가 결정해야 될 거 아니야. 그치? 자, 이런 것도 절대 아니다. 얘들아, a의 뭐 x 플러스 1의 세제곱 플러스 b의 x 마이너스 5의 제곱 플러스 c의 x 플러스 1의 플러스 d 이런 거를 절대 이렇게 못 바꿔. 왜? 과정을 좀 기억해보면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뭘로 동일하게 묶을 수 있었어? 같은 어떤 다항식을 묶을 수 있는데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같은 다항식을 묶을 수 있는 게 없죠. 얘가 있다고 치지만 얘가 안 묶이잖아. 그러니까 우리가 x 플러스 1로 나눌 수가 없다는 뜻이야. 오케이? 그러니까 이런 형태는 절대 아니고 어떤 형태다? 동일한 어떤 다항식으로 거듭제곱이 되어 있는 형태. 오케이? 그거는 얘를 0으로 만드는 값을 집어넣어주면서 나머지 값들 또 마지막은 목값까지 해서 구할 수 있다. 되게 중요한 문제다. 이 과정을 모르는 친구들은 이렇게 풀 거야.
그 이렇게 풀다가 포기하겠지. 나 같으면 이거 못 풀겠는데? 야, 이거를 이렇게 나눴어. 얘가 나왔다 치자. 이 A, B, C 값을 구하려면 얘를 식재료로 이거 나눠야 되잖아. 그럼 어떻게 나눠? 세로로 쓸 수밖에 없잖아. 그치? 그럼 세로로 썼다 쳐. 그래서 이거 나왔다. 근데 그것도 또 세로로 식으로 또 써야 되지. 마지막에 또 써야 되지. 풀이 과정만 있다는 게 나옵니다. 알겠어? 자, 간단하게 푸는 방법은 이렇게. 근데 너희가 수학이라고 하는 것 자체가 원리하고 형식만 너희가 어떻게든 기억하고 있다면은 문제가 좀 바뀌더라도 그걸 대입하기에는 그나마 뭐 어렵진 않을 거거든. 자, 같은 문자로 묶을 수 있으니까 그 문자를 나눈다. 또 같은 문자를 묶을 수 있으니까 그 문자를 나눈다. 오케이? 자, 그러면 페이지가 아니고 166번 볼래? 166번. 와. 같은 문제지? 같은 문제지? 166번. 그래서 내가 문제를 알려줄게. 자, 풀어봐. 설마 조리작업 못하는 건 아니지? 지금 내가 이렇게까지 당연히 조리작업 가능하다고 생각하고 이렇게 했는데 저 조리작업 어떡하죠? 라고 하면은 힌트 나왔어? 지금 오케이. 경찰님 나왔어? 오케이. 다 맞네. 자, 1번입니다. 잘했어요. 자, 그러니까 많이 넣지도 않았거든. 자, 그래서 이렇게 될 것 같고, 자, 숙제는 미리 얘기를 좀 드릴게요. 166점까지, 166번까지 풀어놓은 거. 왜? 아니, 그러니까 141번부터 141번부터 166번까지 풀어오는 거 숙제 하나랑. 자, 뭐 그런 속판소리를. 자, 27번부터 51번까지. 와, 27번부터 51번. 자, 그래서 요거는 또 봐봐, 생각보다 문제 적잖아. 그래서 왜냐면 워크북이 지금 총 110문제인가 그래. 100문제인가 그래. 그래서 워크북 30문제 더 풀어줘. 20문제 더 풀어줘. 야, 계산하면은 거의 한 60문제 정도 되는데? 자, 워크북 111번부터 130번까지 풀어봅니다. 워크북은 111번부터 시작하는 거 같지? 111번부터 130번까지. 문제 별로 없잖아. 진짜 나 이번에 양심적으로 된 건데. 우와. 야, 너의 이런 반응이면 나는 노래대로 돌아가지. 야, 씨. 근데 그렇다고 여기서 좋아해서 또 놀릴 거잖아요. 아이씨. 제 학습 능력이 대단해. 그거를 깨우친 게 그 민순의 반은 한 5번 걸치니까 이제 교육이 됐거든.
자, 그래서 지금 남은 시간 동안 좀 숙제를 좀 하다가 그 다음에 오늘 오답노트 하다가 모르는 거 있으면은 하셔야 되고, 그렇죠. 제 우선적인 숙제는 오늘 나눠준 거는 무조건 100%한 다음에 남으면은 앞에 있는 거 못하면 있지. 그거 채워. 알지? 우선적인 숙제는